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와 한국의 금통위원회에 따른 내용이 잡혀져 있으며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내용과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FMC, 연준의 반기 의회 보고, IMF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회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7월 1일 날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가장 또 큰 중국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백신 여권의 공식적인 발급이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해외 백신 접종 입국자에 따른 격리 면제가 실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관광에 대한 먹거리 부분이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안을 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휴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 70%의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달성을 최대한 목표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예금보험공사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노조 3법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AMD 엑시노스 맞춤형 GPU를 공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실적과 그리고 6월에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의 옵션 만기 일과 그리고 방탄의 싱글 CD 발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백신 접종 일정을 보게 되면 60세에서 74세가 아스트라제네카 미접종자 대상으로 5일부터 17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 교직원 대상으로 7월 셋째 주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중 교직원은 7월에서 8월 중에 접종을 마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 변경을 보게 되면 무주택자 LTV 우대가 20% 상향 조정이 되고요. 청년, 신혼부부 전세 보증료가 하향 조정이 되며 양도세 감면 사업용 토지 취득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3조 원 규모의 블록체인 투자 프로젝트를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콜롬비아 쪽도 마찬가지로 통화가 가치가 매우 크게 하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남미 전체는 통화가 거의 쓰레기 될 만큼 많이 하락이 된 건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 피터 브렌트가 XRP 헤드앤숄더 패턴에 따라 하락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약세장에 예견한 미국의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XRP의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피터 브렌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체인링크 네트워크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체인링크의 활성 주소 수가 4월에 1.3만 개를 기록하는 반면 24일 기준 5천 개를 기록하며 10월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다. 거래소에 유입되는 링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200일 50주 이동 평균보다 낮은 가격대를 나타내주고 있다. 체인링크의 네트워크 활성도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즉 디파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코인의 수급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CME 25일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100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3대장입니다. 예. 여기서 뭐 지금도 아직 뭐 바이낸스, OK, 후오비가 선물에 약간의 우위적 패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CME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1위권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얘네들이 주려하는 부분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아직 있다. 민간 거래소가.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CME에서 만들어놨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트 선물, 이더 선물, 마이크로 비트코인. 이게 연달아 따닥따닥 있어서 당장 뭐 코리니 분들은 아마 야 당일 기준으로 나와야, 어떻게 보면 당일 기준으로 나와야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겠냐, 뭐 하루 전날 정도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꽤 크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3일이나 아니면 일주일 전 때부터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미리 파악을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물량에 대한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 시점에 거의 못해도 최대 일주일 전 때부터 좀 흐름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세타 네트워크의 세타 엣지 노드가 버전 출시를 한다. 메인넷 3.0 기능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비트 거래소의 스테이블 유입 물량이 증가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말로 못 해먹겠으니까 계속 손절을 해서 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현물 거래소만,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현물 거래소만 있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게 롱배팅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숏배팅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를 찾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선물 거래소의 유입량이 좀 늘어났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금융업체 암호화폐 투자 가능 연금 상품을 출시 잇따라 내놓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퇴를 위한 저축. 당신은 비트코인에 베팅할 수 있다는 칼럼을 통해 미국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명은 크립토 IRA 아니면 비트코인 단어를 포함을 해서 출시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만 봤을 때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이 이제 거의 머지않았고, 거의 머지않았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에 대한 그런 노후에 대한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리고 수익률 대비를 좀 잘 관리를 해주고 고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균 운용 수익률도 좀 많이 보겠죠. 약간의 펀드 성향도 짙은 배경도 있으니 그런 것도 좀 보게 되면 뭐 그레이스케일 신탁이나 이런 쪽이 더욱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배경도 하겠죠. 왜냐면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똑같이 3년을 놔뒀는데 여기 옆 동네 친구는 좀 더 수익률이 좋았고, 오히려 이쪽은 야 그건 너무 위험해, 원금 보장도 안 된다고 하잖아 라고 해놨는데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봤는데 수익률이 여긴 넘사, 여기는 넘사가 아니. 물론 원금의 보장성을 지켜줬던 상품은 당연히 원금에 대한 매력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인플레가 MMT, 현대통화 이론으로 이미 쓰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은 계속 녹아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노동적 가치가 금방금방 훼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임금도 비슷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솔직히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누구나 사회적인 소득의 재분배를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때에 대한 마음가짐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상위 계층으로 넘어갔었을 때 내가 그만큼 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분배를 하려고 하면 세금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위계층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위계층도 같이 더 많이 더 잃을 게 더 많은 쪽이 하위계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끊어져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 예시를 임팩트 있게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인데 내 어떻게 보면 월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0만 원씩 들어왔다고 칩시다. 다 떼고. 근데 월 수입 1,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세금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뭐 관리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부터 정리를 할까요? 인건부터 정리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만 봐도 경비원을 거기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세대수에 있는 그 세대수에 그 살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해서 거기 경비원을 좀 더 현 상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력 구조 조정을 시행을 할 것이냐 이런 투표를 하거든요. 진짜 사회가 피도 눈물도 없죠.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이 사람이 내 부자 증세를 했었을 때 나한테 피해를 없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피해를 안 보겠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결합이 되어져 있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위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되면 하위 계층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상당히 모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라고. 혹시나 코리니 분들이나 또는 10대, 20대 분들도 제 방송에 아주 미미하게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보고 좀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분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증세가 됐으니까 나한테 혜택이 가겠지. 나보다 더 밑에 있는 하위계층에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하위계층에 있는 몇 퍼센트한테 더 많이 갑니다.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조금 덜, 왜? 나보다 더 못 사는 친구들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그거에 착각하고 착시적인 현상으로 내가 그런 거에 선동을 당해서 그런 행동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같이 돌아가는 공동체지 절대 분리돼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또 뻘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유명의 투자사 CIO가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투선을 들게 됐다. 단기적 관점으로 너무 많이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연금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해당에 있는 보험사들이 그 정도의 수익률이 이제 실제 이제 수령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게 확정 손실 금액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으면서 현금의 흐름표가 나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 현금 흐름표를 다시 좋아지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 드라마틱한 위험성 자산에 어느 정도 일정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막아놨습니다. 위험자산을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운용사의 입장에서 그게 정부가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죠. 예. 어느 정도 수익률 측면을 좀 하게 되면 약간 위험성이 있는 투자도 좀 하면서 밸런스 있게 해야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드라마틱하게 나와주는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막아줬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해당에 있는 국가의 재원 그리고 국민의 어떻게 보면 노후 자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가 날까요? 수령자가 많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상황은 다르죠. 오히려 이민자를 받을 수 있는 카드로 가장 좋은 부분이 있고 출생자 부분도 1.7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와 좀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파이가 커진다라는 건 해당에 있는 민간 보험사들에 대한 부담률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ABC 리브랜딩으로 개당 0.03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00만 XEC를 바뀌는데 문제는 비차의 홀더들이 받는 XEC의 한계 가격이 0.03원이 될 예정이다. 제가 보기에는 0.03원이면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0.01원 이상 빠지진 않겠죠. 예. 설마 하지만 진짜 패닉셀 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각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브리PDR가 총 발행량을 축소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장에서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빠져나가실 분들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인제스트의 그 많은 이더, 비트 어디로 빼돌렸었을까? 지갑 주소를 뒤져봤습니다. 레벨 70이신 분이 분석을 해놨던 내용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후반부 내용이 좀 어둡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파악한 지갑 주소는 코인제스트가 가진 일부라고 생각이 든다. 일부 지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출금을 막은 뒤에 계속 출금한 내역이 존재를 한다. 이 말고도 19년도 1월부터 출금 한도를 조정을 했는데 출금 한도 이상의 출금 내역도 계속 나오게 된다. 너무 많아서 이건 제껴두고 출금을 막은 2019년도 8월 2일부터 과연 어느 주소로 옮겨졌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어떻게 거래소 지갑을 파악을 했냐? 제스트의 이더리움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확인을 하면 거래소 지갑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우선 주소 한 개를 해당 TX 아이디의 이더 스캔으로 조회를 해봤고 이더 스캔 부분으로 보게 되니 핫 월렛으로 확인이 됐고 이 지갑은 콜드 월렛 주소로 옮겨지게 된다. 콜드 월렛 주소는 해당에 있는 이 TX 아이디 주소이고요. 그리고 현재 잔고는 2.75개의 이더리움과 최근에는 안 뺀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는 0이었거든요. 트랜잭션에 45,353개의 엄청난 트랜잭션 거래소 지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고 2019년도 8월 2일 이후 이더 스캔의 정확한 날짜가 아닌 365일 데이고 이런 형태로 나오다 보니 8.2일이면 약 400일이 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콜드 월렛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213일 전 18이더를 다른 주소로 보냈고 어디로 보냈을까요? 예, 이런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바이낸스네요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또 이런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계정을 또 거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추적하기 상당히 힘들게 여러 번 돌려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업빗으로 엄청나게 빼돌렸다. 역시 출금 정지 이후에도 100단위로 엄청나게 보냈고 이걸 업빗으로 계속 보냈다. 출금 정지 이전에도 출금 한도가 32도 정도였는데 그를 초과한 곳으로 계속 보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해당에 있는 뭐 대부분 미국 규제기관들이 야 너희 거래소가 너희들끼리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 해당에 있는 그런 코인 자산으로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커스터디 부분은 시중은행한테 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중은행한테 주는 배경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시중은행들이 해당에 있는 기존 금융산업에서 최고의 보안, 최고의 해당에 있는 또 그 엄격한 규제 부분을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 시절. 이거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보다 시중 은행들에 대한 그 정도 규제가 복잡하고 되게 까다로운 절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넘사의 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심사가 상당히 더럽고 추잡하고 하는지를 직접 느껴보시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그레스케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4주간 그레스케일 언락 물량이 없는 시기라고 해서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숏 물량 사상 최대로 다시 쏟아오른 건지 찾아보다가 어제 숏 물량이 어제 급속도로 늘어났다. 개미들이 매우 많이 숏에 물려져 있다. 거래량은 다시 늘어났고 현물에 물려있는 애들보다 더 빠르게 돈을 땡길 수 있는 건 숏 청산이 따먹고 나서 대량 청산으로 시키고 나서 현 물량으로 잽싸게 옮겨서 저점 매집, 그게 제일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찰나에 그레이스케일 공식 홈페이지 펀드 상품 언락 일정을 알아보니 상반기에 하반기에 나뉘어서 큰 물량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란색 부분은 없다. 물량 해제 기간이 없는 기간이고, 자, 바이비트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니 저때만 락업 해제 물량이 없었고 업데이트에서 찾아보니까 네, 하반기 언락 풀기 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리기 전이니 이제 조만간에 오르지 않겠냐라는 내용인데 이분의 결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길어서 중간중간 언락 물량이 스케줄이 눈에 보인다. 위에 살펴보면 쭉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 하반기는 한 번에 타는 물량은 많지만 기간이 매우 짧다. 하방에 갈 것이다. 시즌 종료할 것이다. 라는 숏친 사람들의 수익이 높으나 해당 사람들이 고배나 많은 자금으로 유동성이 있는 상태라면 숏치는 사람이 더 살짝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린 애들이나 홀드 애들 때려봤자 더 이상 안 내리고 따라서 선물장의 마감 숏을 정리하면서 현물에 살 돈을 마련해서 현물장으로 대거 이동해서 선물이 안 되는 코인으로 매집이 대량 들어갈 것 같다. 그레스케일 현재 펀드 신상품을 출시하게 돼서 더욱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펀드 탑승객을 위해서 최대 흥행을 시키고 새롭게 탑승시키는 고객의 모집을 위해서 수익성을 극대화 실현시키는 모델에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가이기도 싶다. 그리고 상방 행진 중간에 하락장이 잠깐 온 거 국세청 세금 납부자 관련 이슈가 있었던 시기라고 해서 좀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천을 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내용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이 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너무 없어요. 예, 잘 분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레버리지 리스크, 연쇄작용주의, 펀드 스트레, 주말 위험 대비를 해야 된다. 전날 매도 물량이 레버리지와 디지털 자산의 대출업체 관련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해가지고 DCG, 베리 실버트도 암호화폐를 빌리고 대출을 해주는 연쇄고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우려를 했으며 여전히 많은 레버리지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불분명한 레버리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으나 연쇄고리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기를 했지만 디파이의 또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게 웃긴 게 뭐 디페이의 이해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 구독자분들의 또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이 여기에서 대출 레버리지를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수익률을 찾아서 그 코인에다가 또 대출을 이뤄서 이렇게 또 돌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풍차 돌리기 형태로. 예. 하나의 대출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를 또 파생을 시켜갖고 그걸 또 레버리지를 내고 또 하나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더가 이게 전체적으로 중형 코인들이 마이너스 막 15% 이상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더가 좀 시세가 느리게 반영을 됩니다. 왜냐?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손절을 하실 분들,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손절을 좀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미 장투자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단타족들에게 드리는 팁인 거죠. 왜냐면 느리다 보니까 시세 반영도 느리게 와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에 대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야 이도 생각보다 좀 덜 빠졌는데 라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덜 빠지니까 괜찮겠지가 아니고요. 그때 정리를 해야 단타족들에 한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정리를 해야
나머지 5% 빠진 거, 나머지 5%를 세이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좀 유심하게 관찰 좀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5% 빠질 게 갑자기 12%, 13%까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클레이 스왑의 컴파운드 1드 파밍 풀이 터틀링 파이낸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클레이 스왑 내에 뭐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생기는 것은 글쎄요. 예, 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포브스 자산 운용사 CM이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으로 전환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위안이죠. 예. 그래서 자산 운용사가 500건이 넘는 롱 포지션 계약을 한 것은 2020년 4분기에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1월 하순 비트코인 35,000달러 고비를 넘기면서 1차 서서히 비트코인을 매도한 시점에 첫 번째 그룹이 됐으며 비트코인이 50% 떨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상태를 유지를 했다. 자산 운용사는 이미 약세적 관점이 적은 그룹으로 떠올랐다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6월과 6, 7, 8 중에 제 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6월과 8월에 집중을 해서 이번 하반기 부분에 조금이라도 남아져 있는 그 확률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좀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점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내용을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내용을 제낄 부분 제끼고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도 조금 어두운 내용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또 제 마음이 또 무겁고요. 그래도 소식을 알려드려야 피해자도 또 적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 이번 6월 달에 저는 매집 부분을 진행을 했고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미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8월 달에 어떻게 보면 잭슨홀 미팅 내용을 좀 보고 접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반기 전략을 나머지 4개월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베팅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 저는 제 영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소중한 자산, 어떻게 돈을 벌어왔던 그 과정을 누구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만큼 힘들게 벌어왔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배포가 안 되면 아직 투자에 대한 준비성, 내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마음에 대한 준비적 단계를 좀 거친 뒤에 그 다음 시즌에 해도 늦지가 않아요. 시간도 중요하죠. 뭐 결혼, 아이, 그리고 내가 내 진로, 그리고 내 미래 인생 설계, 내 노후 설계 이런 거 상당히 다 맞물려져 있어서 한 번 한 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임기는 짧고 내 젊었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또 하는데 그게 누군가는 제일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갖고 승승장구하는 반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맞춰갖고 내가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남은 기간이 상당히 고통도 크고 깨달음도 같이 많이 주지만 고통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타인으로 봤을 때 내가 좀 더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더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성이 없어요.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만족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 맞고요. 타인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하는데 저보다 더 형 누나 분들도 아마 그걸 미리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거만 떠는 게 아니고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내 위에 있는 모델을 더 높은 사람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보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살았던 구독자 여러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